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지금의 금값과 은값이 엄청나게 저렴했던 시절로 기록될 때쯤이면은 진짜로 금과 은을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때는 물건을 보유한 사람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요즘 금은방에 가보면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또다시 품귀 현상이 시작됐다는 거를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에 금품귀, 골드 품귀 현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버 쪽에서 품귀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금이나 실버를 매수할 때 왜 종이금, 종이은이 아닌 현물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과 실버의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 수요가 유독 급증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초과했다는 보도를 비롯해서 갑자기 국내 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올해 2월에는 골드에 무려 20%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번 9월부터 시작된 품귀는 약 10%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2월에는 금 쪽의 프리미엄이 집중이 되면서 금 품귀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금값 급등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대로 실버 쪽으로 품귀 현상이 일제히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물건들은 자취를 감추어서 지금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보면은 댓글에 금은방에 가보니까 물건 많던데요. 뭐 품귀는 무슨 품귀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꼭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일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아예 물건을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가 팔았는 만큼 다시 그 중량만큼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 넣는 선에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잠깐의 작은 충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도 돈을 먼저 입금하고 가격을 픽스한 다음에 기다려서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지금의 금값과 은값이 엄청나게 저렴했던 시절로 기록될 때쯤이면은 진짜로 금과 은을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때는 물건을 보유한 사람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완벽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10%의 괴리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이라는 머니에다가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공급은 제한이 됐는데 수요는 폭증을 해서 실물금이 품귀 현상을 보이니까 소비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의 금액에도 뒷금 거래식으로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이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군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클릭 몇 번으로 차익 매물을 대량으로 쏟아낸다면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국제 시세, 선물 시세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KLX 금시장에서는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 실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명절 직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된다면 거품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여러분의 계좌 잔고에 손실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물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의 원리로만 작동을 합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밀수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에 밀수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한돈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도 프리미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물을 사려면 편의점에서 1,000원 주고 사는 그런 생수가 내가 만약에 사막에 있다고 치면은 그 생수 한 병을 1,000원 주고 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군가가 시세 차익을 위해 위해서 수십 톤의 실물금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한 금값은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선물 가격 대비 대략 한 5% 정도의 가격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비, 보관료, 마진 수수료 등이 금값에 붙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 가격으로 실물금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환율이나 시장에 금이 유통되는 유통량도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종이금은 언제든지 디폴트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이금 또한 금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화폐들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은 귀금속 한 가지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종이 귀금속 또한 그들이 거래하는 수많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ETF, 트러스트 신탁, 파생결합증권 등등 셀 수도 없는 금융상품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금융기관이 위기로 인해서 파산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보유한 계좌는 녹아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실물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뱅크런이 일어나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그리스의 노인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설마 은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은행에 맡겨놨다가 결국 자기 돈을 찾지도 못하고 은행 앞에서 자기 내 돈 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겨놓은 내 돈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내 돈을 못 찾아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돈이고 내가 만질 수 있어야지 그게 내 돈인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